안녕하세요. 저는 역시 경남대학교 근무 중이고 지금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조교수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제가 온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그 데미안 수업도 한 6학기 정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서 데미안 책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찍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강의 시간에 만약에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데미안 책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김주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미안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앞에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6학기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2학기 담당하고 있는 초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즐겁게 학생들과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미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이걸 보시고 많은 학생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수업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두 분 오늘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좀 어떠십니까? 제가 교수님보다 좀 멀리 살거든요. 제가 창원에서 마산까지 오는데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안 그래도 1시간 정도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넘치는 건 아닐까.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왔습니다. 다행히 잘 오게 됐어요. 저는 좀 거리가 가까운 덕분에, 그리고 제가 그 김민욱 교수님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는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좀 덜 와서 잘 올 수 있었는데 다행이네. 오늘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퇴근길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또 그거는 그때 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두 분 다 고진 날씨를 헤치고 오신 만큼 오늘이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데미안에 관해 이야기하기에는 어떤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더 어울리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비록 창원이지만 독일의 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비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데미안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본 학생은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한데 안 읽어본 학생들을 위해서 데미안에 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미안에 관한 소개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데미안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발표된 아주 오래된 책이죠. 나이가 많은 책입니다. 그 데미안 같은 경우는 1919년에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가 발표한 책이에요.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이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가 본인의 힘든 시기를 헤쳐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지금 데미안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처음 출간됐을 때는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필명을 써가지고 헤르만 헤세가 젊은 에밀 싱클레어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1919년으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인데요. 이 고뇌하는 청춘들이 많이 동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와 동시에 아주 유명한 책이었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말 그대로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의 10대 사춘기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보니까 뭔가 20대 청춘들이 읽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 아르테 고전 강독은 아르테 고전 백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수업을 개설하실 때 굳이 데미안이 아니더라도 좀 더 흥미가 가는 분야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데미안을 콕 집어서 수업을 개설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 김지영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이게 책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를 물어보면 굉장히 뭔가 거창한 이유를 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아마 그때 이게 데미안 수업이 우리가 이제 그 파일럿 수업으로 한번 개설해보자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그 교양융합대학 학장님께서 수업을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이제 권하셨는데 제 전공이 문학 전공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뭐, 고전하고는 거리가 좀 먼 제 전공이라서 사실 망설여졌었어요.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이제 수업에서, 고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랬을 때, 나름, 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수업하는 건 제 전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책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백선이 사실 그때는 어떤 책들이 정해졌는지 정확하게 잘은 몰랐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6년에 그때 2020년을 기준으로서 가장 최근에 읽은 고전이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이었는데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책을 그 한 챕터씩 읽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문학 소년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책 읽기는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책을 한 챕터씩 서로 읽으면서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쯤 되었나 언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셀 수는 없지만 그때 느끼는 데미안에 대한 감흥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조금 이른 나이지만 우리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데미안을 통해서 지금 내가 느낀 감정과 똑같은 감정은 아니더라도 뭔가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본인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자기를 좀 깊게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데미안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실은 책을 하나 읽어보면 어느 책이든 자기 삶과 비추어 보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또 타인의 삶을 보면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데미안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와 약간 맥을 같이 해서 보면 제 전공이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거든요. 근데 이 책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싱클레어의 주인공으로 해서 이 책을 쓸 때 헤르만헤스가 쓸 때 그 칼융의 심리학을 좀 많이 기반으로 이 책을 썼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전공이 이제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어떤 성장하는 그 친구들이 성장해 온 과정을 약간 심리학적으로 자기 이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책을 읽어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데미안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제 학장님에게 데미안으로 할까요? 하니까 그게 괜찮겠네. 그걸로 이제 하자 해서 뭐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제 나름은 이 책을 선택할 때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한 이 책에 대한 후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치진 못하지만 몇 학기 수업을 하면서 그래도 학생들과 저도 성장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뭐 이게 선택한 계기가 어쩌면 굉장히 거창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민욱 교수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제가 이 책을 언제 처음 읽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유현영 연구원께서는 언제 이 책을 처음 읽어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작년이죠. 그래요? 제가 22살, 제가 지금 23살이거든요. 23살 때 계속 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김지영 교수님 수업을 청강하게 되면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23살.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언제 처음 읽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잡은 것은 고등학교 때 책을 읽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유행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데미안 책은 많이 읽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저 역시도 1001, 2장은 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근데 맞아요. 오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사실 한 1장, 2장 정도 읽다가 다 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완독은 못했다는 기억이 들고 대학교 때도 한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끄집어냈던 기억은 나요. 근데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게 이 책을 그 책을 다 읽었나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2016 우연찮게 친구랑 같이 왜 그 책을 주문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해서 그때는 완독을 했는데 그냥 책을 딱 덮었을 순간 하는 어떤 탄성이 그때 딱 오셨군요. 예, 왔습니다. 와서 운명적인 만남이.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는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청강 하실 때 어땠습니까? 어떤 그 책의 느낌을 말씀하시면 네네네. 제가 청강하러 가기 전에 한번 완독을 끝내고 청강을 끝낸 후에도 완독을 한번 했었거든요.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초반부가 조금 지겨웠거든요. 그래요? 되게 일장이 항상 재밌었는데. 네, 일상에서 막 조금 고뇌하고 약간 흔들리는 그 모습이 저랑 약간 닮아서 전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뭔지 알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걸 참고 봐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좀 꾸역꾸역 읽었다라는 느낌으로 책을 덮고 이제 청강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1, 2장의 느낌이 갑자기 확 달라지면서 저는 좀 재미의 측면에서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청강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워낙 명강이라. 딱 한 시간 청강하시면 정말? 그다음부터는 얼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연락이 따로 왔었어요. 청강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하겠다고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저도 같이 계속 청강하면서 그때 청강할 때 좀 약간 선배가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느낌으로 같이 토론도 하고 공동 탐구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이 오히려 이제 유해년 연구원 선생님이 나오고 나서 많은 걸 좀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의 청강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읽기 힘든 책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의 그걸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처음 읽었던 게, 그러니까 읽었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 데미안을 만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에. 네. 제가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럼 제가 또 다 읽으니까 그게 재밌어서 아빠는 또 새 책을 또 사주시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책을 잘 읽으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이셨던지 그 10살에게 오늘 그 데미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굉장히 강한 기대를 하시는가 봅니다. 문학적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주셨는데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거의 30년 전이니까요. 그쵸. 책이 요즘에는 막 예쁘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 김정 교수님 읽으시는 책 보시면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커버가 되게 예쁘고 되게 이해하기 좋게 적혀 있는데 30년 전에 번역본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서 되게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아마 읽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한 2장 읽고 안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독서에 대한 취미를 완전히 잃었다가 이제 설마 데미안 때문에 독서에 대한 취미를 완전히 잃으신 건 아니신 거죠, 교수님? 그렇죠. 이제 뭐 그 데미안이었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너무 어려운 책을 만나서 정말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잘 이제 독서를 멀리 하다가 제가 다시 만난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좀 앞서서 이제 대학이 정해지고 학교에서는 크게 뭔가를 배우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때 좀 있었으니까 그럼 이 시간 유익하게 한번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서 데미안을 빌렸죠. 그래서 빌려서 봤는데 그때 첫 완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첫 완독이었고
정확하게 막 그 지금 제가 읽으면 느끼는 것처럼 그 데미안 속에 숨어 있는 그 많은 보석들을 제가 알아서 재밌어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되게 모범생인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질풍노도의 시절이 막 태풍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처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막 그런 와중에 이 성장통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쓰여진 글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명작은 명작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와 제대로 된 재미안과의 처음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경남대학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 아레테 고전강독이라고 하는 수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김지영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 데미안이란 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 제가 해도 될까요?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뭐 40대를 앞에 이렇게 목전에 두고 읽은 데미안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고 제가 그게 이제 계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데미안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고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위안을 받았던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전이지만 사실 읽기 어렵지 않아요. 고전치고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사실 다른 고전은 분량도 엄청 길고 엄청 어려운 말로 적혀 있는데 데미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전적 소설이라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게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학생분들이 좀 부담 없이 첫 고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데미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께서도 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책을 되게 읽는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책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었고 사실은 책을 읽는 것이 배움에서는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아레테 고전 강독 이 강의가 개설될 때 정말 수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맞아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저는 되게 좀 부러운 게 교수님은 이제 아버님께서 책을 한 권씩 사주셨지만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가정적으로 굉장히 좀 가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유 있게 책을 한 권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좀 아니어서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지금도 근데 그 욕구가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결핍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책에 대한 어떤 욕구는 많이 남아있어서 심지어 제가 어떠냐면 책을 함부로 대하는 걸 엄청 싫어요. 그래서 저는 책 같은 경우 이게 메모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책을 가장 많이 해친 부분이 이 태그를 붙인 것도 저한테는 책한테 엄청나게 해를 가한 겁니다. 정말 제 책을 보시면은 난리. 그래서 저는 책에 낙서를 우리가 이제 능동적 읽기를 하자면서 책에 질문을 적고 뭐 필요한 뭐 질문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뭔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자고 학생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할 책이라면 책을 한 권을 더 사거든요. 너무 아끼시는군요. 그리고 좀 이해 안 되실지 뭐 책이 바닥에 예를 들면 방바닥에 책이 있으면 책을 건너서 넘어가는 것도 엄청 그 정도로 그러니까 책에 대한 결핍 욕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정말 그래서 많이 빌려 읽었었어요. 옆집에 있는 책이라든지 많이 좀 빌려 읽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참 복받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데미안 때문에 독서를 좀 멀리 하다가 그러네요. 근데 다시 또 데미안으로 돌아와서 데미안을 가르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인연이 될 줄이야. 그러네. 참 사람 이름 모를까. 그러니까요.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두 분 다 방금 그 수업을 하면서 교수로서 만난 데미안의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아레테 고전 강독 데미안의 강의 목표나 방향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 이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 아레테 고전 강독 수업을 맡았을 때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학생들이 독서를 즐거운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에도 계속 책을 읽게 되는 것을 이제 저의 아주 거창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도 그 약간 독서랑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독서를 즐기게 된 계기가 아레테 고정강독과 같은 수업을 제가 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와서 수업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이제 뭐 에세이를 쓰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책을 읽으면 물론 재밌지만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고정 강독 청강하셨다고 하니까 아실 것 같은데 토론을 하면서 책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이런 이제 책 읽는 수업을 하게 되면은 되게 그 낱낱이 파헤쳐서 읽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느냐? 그쵸. 그리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는 이걸 왜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캐릭터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얻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뭐 가방김이 긴 편이니까 뭐 수많은 수업을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주 중요한 수업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제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수업이. 그래서 저를 지금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중요함, 책을 깊게 읽어보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학생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 여러분들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오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이 잘 되어야 하죠. 그래서 원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저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김지영 교수님께서 주신 팁이었는데, 학기 초기에 이제 이 아레테 고정 강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여러 전공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서로 잘 몰라요. 거의 뭐 학교 처음 온 날처럼 같은 전공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뭐 서로 다 대면대면한 이런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 좀 어색함을 좀 덜어내고 좀 이 수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서제스트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가 이름표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표를 이제 만들어 약간 초등학교 수업처럼 해가지고 이름표를 만들어 오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들고 가서 자기 앞에 놔두면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름이 보이니까 거기 모자 쓴 학생 이러지 않고 뭐 누구 뭐 영수 학생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친밀감을 학생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대화를 좀 유도하고 이제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토론 수업이 어색하죠. 특히 한국 수업을 생각해 보면은 토론 형식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 하는데 한두 번만 용기를 내서 하다 보면 그 처음에는 토론할 때 약간 손이 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토론에 대한 네, 공포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니까 막 이러던 학생도 나중에는 너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쯤 가면은 너무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이야기를 남들과 나누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좋다. 이게 되게 옳은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참여를 유도하는 식으로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의 노를 이제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김지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떤 방향이나 목표점이 있으신가요? 저도 조금 전에 이제 김민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성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사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일단 이 수업은 저는 가장 큰 목표는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가르친다. 그 틀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수업에서 이제 교수자의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예 학생들을 뭐
컨트롤하지, 지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되도록이면 제 위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이 다른 수업을 통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좀 더 컸었다면, 이 수업만큼은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가자는 게 되게 컸어. 그래서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안 가르치는 건 아닌 건데, 본인들 스스로가 같이 공동 탐구 활동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친구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또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를 스스로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정한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 이 아르테 고전 강덕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전공끼리만 모여서,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다 아는 친구들인데, 사실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년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한 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큰 주제가 세 파트인데, 말문을 먼저 저는 일부는 말문을 트는 거. 왜냐하면 모르는 친구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끼리 서로 말문을 틀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가면 발표와 토론과 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문을 좀 여는 시간. 그러니까 말문을 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좀 말문을 열어서 정말 원활하게 토론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발표도 잘 할 수 있게 그런 수업의 방향을 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경험과 그리고 다른 철학을 가진 친구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저는 좀 3부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데미안 책에서 싱클레어가 사실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담은 책이 이 책의 주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데미안 수업 자체도 싱클레어처럼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방향성은 좀 유지하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김민욱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의 틀을 제가 제 수업에도 조금 더 가미해서 조금 더 수업이 성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좋은 팁을 얻었습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근데 아이스 브레이킹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르테 고전 강독에서는 그렇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책 혼자 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서로 친해지는 시간,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책을 잘 읽고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다음 학기는 좀 더 네. 학생들을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그게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좀 쭈삣쭈삣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맞아요. 머뭇머뭇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기 되게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한 학기 한 중반 정도 지나가면 정말 친구가 한 명이 안 오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 왜 안 와 하고 왜 안 오지 하고, 제가 결석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팀 같은 경우 팀원들끼리 맞아요. 걔가 왜 안 오는지 결석을 스스로 체크하고 이제 학교에 오라고 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너무 잘 지내서 너네는 수업 끝나고 어디 뒤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수님 실제로 제안할 제가 지난 학기에 이게 강의 구성원이 우리가 20명을 잡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저기 14명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팀이 한 팀으로 꾸려져서 같이 토론하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저만 빼고 뒷풀이를 자주 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빼고요? 네. 아이고. 그러면서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을 제외하고 저희들끼리 어디 가서 술을 한잔 하고 왔다고 그 얘기를 살짝 섭섭하였습니다. 아이고. 네. 그 교수님의 답변에서 정말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져서 저도 작년까지 학부생이었던 입장에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시 또 학부생을 한번 하시면 어떠실까요? 다시? 그건 좀 이렇게 두 분에게도 좀 특별한 의미, 대면에 대한 두 분의 한줄 평이 좀 궁금한데요.
대면이란 땡땡땡이다 라는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말씀. 아, 제가 할까요? 예. 나에게 소설 데미안은 감추고 싶은 흑역사다. 정말이십니까? 네. 설마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아, 그것도 흑역사인데요. 네. 독서를 멀리하게 된 어떤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을 때 학생들에게 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캐릭터를 보라고 해요. 왜냐면 고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되게 대단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가 쓰는 그대로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책은 접근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또 그렇게 하면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싱클레어를 한번 봐라. 그러면은 학기 말쯤 가서 학생들에게 너네는 학생 여러분들은 그 싱클레어가 만약에 반에 싱클레어 같은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가 되겠어요? 이랬으면 10명 중에 9명은 안 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혹시 그런 거 저는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물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한번 다음 학기에 아, 한번 한번 물어봐야 해보세요.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나뉘는 캐릭터예요. 그 데미안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는. 그래서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너무 어른인 척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살이 이런 고민을 하지? 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그 유현영 연구원께서 자기랑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읽기 싫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흑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에게도 그렇게 너무 답답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한 사람의 구도자가 나타나서 저를 좀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좀 그런 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꼴사납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고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자유로워진 제가 있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데미안의 큰 테마인데,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는 누구라도 그렇게 좀 자기의 세계에 조금 빠져있지 않나요? 그 답답함을 느껴야 비로소 원동력을 찾아서 알을 깨려고 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야, 얘는 10살인데 너무 고민이 과하지 않느냐, 무슨 뭐 10살이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하느냐 하지만, 저도 사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런 남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 고민에 너무 크게 고뇌하고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이제 거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이 책을 읽었을 때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에게 큰 위안이 되는 책이지만 그걸 남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그렇죠. 건 너무 힘든 예, 일이라 예. 흑역사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볼 때는 흑역사가 아니고 아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교수님 그러면 저는 데미안을 한 줄 네. 평을 하자면 그죠. 나에게 소설 데미안은 그리움과 아쉬움이다. 그리움. 예, 그리움과 아쉬움이다. 아쉬움. 근데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김민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인의 어떤 성장기를 비추어 보면서 흑역사라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저도 표현이 달랐을 뿐 싱클레어의 그 성장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이제 성장기를 안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렇죠. 면에서 보면 책이 주는 역할이 그게 크구나.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자기 삶을 비추어 보게 해주고 자기 삶을 성찰하게 하고, 맞아요. 그와 맥이 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리움이라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저도 그 싱클레어가 아주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뭐 성인 초기를 이제 겪고 오는 그 시간에 대한
그 성장 과정은 있었으니까 어떤 똑같은 삶은 아니었지만 그 삶에 대한 그리움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제 성장 과정에서도 프란츠 크루먼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베아트리체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음. 피스토리우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존재들, 그게 이제 악한 존재였던 아니면 선한 존재였던 그 존재 자체만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건 아마 교수님 제가 네. 조금 살아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식이 좀 되어서. 아마 20대에 읽었다면 이런 생각은 안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움이라는 것도 그리움과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그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을 되돌아볼 때, 그 삶은 연속이지만 사실 사건은 어쩌면 단편적인 거라 볼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 삶을 만들었게, 제 인생이라는 걸 그쵸. 만들었는데 그 순간순간 아쉬움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좀 와닿았어요. 물론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단편적인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각나면서 그 순간순간에 대한 아쉬움들에 대한 걸 좀 많이 일깨워준 책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가끔 수업을 하면서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20대, 사실은 이제 그 만나는 친구들은 20대 친구들인데 우리 20대 친구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깊이 있게 수업을 통해서 그 친구가 느낀 이 하나하나의 감정을 다 제가 이제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맞아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감정선 아니면 그죠 자기 경험에서 어디를 비추어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에 제가 자기 성장 과정을 비추어 보는 그런 수업도 한 꼭지를 넣었거든요. 책을 다 왜냐면 이 책은 되게 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책이 한 13주, 14주쯤 되면 자기 성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성찰해보고 적어보는 과정을 하는데 글을 통해서 근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저한테 아직까지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지금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에 대한 건 저도 아직까지 깊이 있게 몰라서 다음 수업부터는 저도 데미안 읽고 나서 한 줄 평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그 친구들이 책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지 사실 제가 지금 이 책 선문이 제일 많이 와닿은 게 제가 제 책을 들고 왔는데 선문에 딱 처음 시작되는 문구가 이거거든요.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저는 이 문장 하나가 그냥 이 책에 우리는 뭐 관통하는 알을 깨고 메시지.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는 거 도대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건 무엇인지 나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치밀하게 맞아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까? 맞아요. 그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살아온 이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치밀하게 한번 고민해 봤는가. 그런 아쉬움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오히려 지금 와서야 그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를 아는데 네. 그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시기에는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근데 20대 초반에 하면은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꼭 지금 하시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도 그때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막 학점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걸 끝나고 나면은 취업을 해야 할까, 대학원을 갈까 뭐 그런 고민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바쁜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은 왠지 사치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교수님, 저는 가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시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드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예. 근데 이제 다 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가 있고, 뭐 오래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20대의 그 고민하고 방황하고 딱 교수님과 같은 생각인데, 정말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외적자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너무 외부의 시선을 더 많이 어. 둬야 되고 거기에 많이 휩쓸려 사는 느낌도 많이 들고 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사실 아까 그 읽어주신 문장이 예. 제가 항상 책 읽을 때 필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 제일 예. 먼저 하신 딱 거예요. 쓴 거거든요. 네, 예. 왜냐면 저는 설마 서문이라서 제일 먼저 썼겠죠? 제일 먼저 만났어. 제일 먼저 저도 어.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그 문장부터 바로 딱 아, 들어요. 이렇게 예. 딱 와닿은. 저는 대학 4년 내내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굉장히 네. 크게 방황을 맞아요. 했는데 이제 저도 겉으로만 좀 모범생이지 음. 이해하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네. 근데 이걸 티를 낼 수는 없는데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혼란을 해결하려고 집중하기에는 해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뭐 성적도 음. 봐야 네, 되고 점수 따야 되고 맞아요. 졸업해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갈 거냐 취업을 할 맞아요, 거냐 맞아요. 1년, 1, 네. 2년을 썼기 때문에 맞아. 계속 혼란스럽긴 한데 음.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이 정신을 차리는 게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 스스로에서 솟아나는 걸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그쵸. 생각을 하던- 했던 예, 거예요. 예. 어. 저 그러던 지금도 하고 차에 이걸 있습니다. 만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음. 외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삶 자체가 되게 바쁘게 맞아요. 살아가니까 음. 그래서 아마 철학자가 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요즘 오히려. 세상에는. 맞아요. 생각할 시간을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도태될 것 같고. 예.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물어봐 주는 것 같아요. 예. 질문해 주는 음. 거죠. 그래서 네. 이 책이 저는 그 오히려 20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음. 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선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자기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탐구해 보면서 뭐 답은 못 찾더라도 정말 맞아요. 내한테 솟아나는 게 무엇인지 답은 못 찾더라도 그 질문을 향해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학기 그것만 되어도 아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데는 굉장히 좋을 거. 아마 앞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교수님 우리가 너무 책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판사에서 받은 거 같은데. 이거 좀 출판사에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책이잖아요. 대면이. 맞아요. 새로운 책을 쓰는 작가인 헤르만 헤세도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헤르만 헤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책을 썼다는 것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왕성한 작가 활동을 했고 그렇죠. 예. 시인이었고 예.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예. 네,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맞아요. 분이에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 그 그림과 얽힌 사연을 보면 물론 그림은 약간 되게 치료적인 면에서 되게 그 헤르만 헤세가 정신병을 알았었기 때문에 네. 치료적인 면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 시절 뭐 지금처럼 이메일 보내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편지를 쓸 때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편지를 썼다고 같이 합니다. 네, 같이 보냈는데 뭐 그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나중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게 될 수, 그림 때문에 그랬는지 글 때문에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그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글을 써 보내면서도 편지에 항상 그림을 그려서 보냈다고 얘기를 한.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은 편지와 함께 예쁜 그림을 혹시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헤르만 헤세가 그린 그림? 그 책 표지 같은데 한 번씩 네네. 조금 썸네일 느낌으로 그렇죠, 있죠. 그렇죠.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없고 풍경, 집과 뭐 예쁜 정원, 꽃, 나무 이런 게 있고 딱 한 사람 이제 사람을 그린 적이 있는데 본인이 정원사로 물 주는 정원.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본인이 고민하다가 전 예쁜 풍경, 자연 이런 거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야, 작가 스스로가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질문들이 어쩌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씩 맞아요. 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헤르만 헤세도 굉장히
굉장한 독서 강이었다고 하거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근데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책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질문의 기계, 뭐 질문의 도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래서 책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질문을 찾아내서 그 질문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본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본인을 거고. 탐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헤르만 헤세의 책도 답을 주기보다는 그 독자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자체도 보면 우리가 데미안도 마찬가지지만 뭐 수레바퀴 아래서라든지 뭐 그런 책들 보면 대부분 다 책들이 내면을 탐구, 고뇌하는 본인 청춘. 스스로의 그 고뇌했던 감정들이 결국에는 글로써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교수님? 맞아요. 좀 고뇌하는 청춘들이 대부분 주인공이고 그 고뇌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포장하기보다는 그냥 되게 굉장히 묘사를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고뇌하는 청춘일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고 아마 뭐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다른 책들, 시타르타도 그렇고 책들을 보면 아마 그 친구들이 학생들도 학생들이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3번 한 거 아세요? 3번이나 하셨어요? 저 2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3번째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요. 맞아요. 많이 났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하고 결혼하게 된 계기도 그림을 그려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 제가 예술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맞습니다. 저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되게 어려운 책 쓰신 분이고 해서 뭐 관련된 에피소드도 되게 어둡거나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어느 시기에 이제 데미안을 쓰기 전 시기에 보면은 오랫동안 조금 사이가 요원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시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와이프와 아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해프닝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이제 본인이 전쟁을 반대를 하다 보니 독일이 이제 전쟁을 주도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인이 독일의 전쟁을 반대하니 독일에서 헤르만 헤세의 책을 전부 다 금지시켰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너무 위험하고 가정도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와중에서도 뭐 이렇게 책을 씀으로써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는 그런 약간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자연철학자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인 자연철학자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알몸으로 등산하는 거를 즐기셨다고.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 찾아보시면 반전인데요? 네, 그래서 알몸으로 이렇게 암벽 등산하시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옷을 입지 않고 등산을 하고 싶을까 되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자연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정말 훌훌 벗어 던지고 자연에 동화되고 그냥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전부 다 없이 그러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명해지고 볼 일이죠. 제가 다른 사람 제가 등산 갔다가 어떤 중년의 남자분께서 알몸으로 등산하고 계신 걸 보면은 당장 신고해야 되고 막 멀리 떨어져서 갈 텐데 이게 이제 헤르만 헤세 그랬다고 하니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그는 교수님이 해석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는 데미안 전후로 후반으로 해서 또 뭐 이 필력의 글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본인 자체가 그 데미안 썼을 때 뭔가를 이제 솟아나오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데미안을 쓰면서 아마 이 책을 쓰기 전까지 그 전에 바로 정신병력을 앓았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신병력을 앓고 나서 이 책을 쓰면서 조금
그러니까 랑 박사라고 칼융의 제자인 랑 박사의 음.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치료받고 그 여기 책에서도 그런데 꿈에 대한 얘기라든지 맞아요. 그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 책 속에 좀 묻어 나온다는 그런 제가 얘기도 읽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맞아요. 뭐 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하고 이렇게 근접되게 자기 네. 경험들이 책 속에 많이 녹아 있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많이 되게 듭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 본인에게 일어났던 아주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네, 네. 정신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과감 없이 되게 과감하게 예, 그런 면에서는 예,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사회 좀 더 특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좀 정신병을 앓거나 이러면은 좀 감추려고 그렇죠. 하고 이런 게 당연하죠. 있는데 그거를 뭐 자기 헤르만 헤세다고 적진 않았지만 거의 본인이 연상되는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너무 과감하게 내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을 너무 대단하다고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 아레테 고정 강독을 수강하는 학생들 역시 데미안을 읽으면서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학생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부분이나 흥미로워했던 부분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지연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많은 팁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기 말에 성찰 글쓰기라는 걸 한번 하는 것이 좋다. 그럼 학생들도 그 한 학기에 자기들이 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저도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피드백으로 받아보면 또 다음 학기 준비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거기 질문들이 어떻게 읽었느냐, 어떤 부분이 좋았느냐, 그러니까 책은 어떻게 생각했고 이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대답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본 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저도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뭐 책은 다들 읽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동화책부터 해서 뭐 이제 나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책을 뭐 만화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책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해주는 친구가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 수업의 그쵸. 취지와 예, 예. 의도를 잘 따라와 준 거, 알고 맞습니다. 따라와 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도 책을 읽는 방법을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을 그냥 스르륵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것과 정말 한 줄 한 줄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과는 그 다가오는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한테 남기는 것들이 너무 그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학생의 그 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본 게 처음이었던 그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고 가장 이제 그렇게 좋아했구나, 학생이 좋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거로는 여러 학생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게 교수님 수업에도 그런 코멘트 있지 않았나요? 많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코멘트 중에 하나가 성찰일지 적어보면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이제 같은 학과 친구들만 만나서 얘기할 때는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른 학과 친구들 그리고 전공도 완전히 이게 공대 학생이 뭐 이게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만나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걸 볼 때는 이 수업이 정말 가지는 의미가 그런 어떤 서로 다름 그리고 차이를 좀 한번 깨닫게 해주고 내 생각이 완전히 그죠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계기면에서는 좋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 저도 코멘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랑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라고 적은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많아요. 혹시 교수님은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는 이제 30명이니까 10명씩 팀을 나누어서 조를 나누어서 이제 토론을 하게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토론을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제가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하고 학생이 그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친구의 해석이 나보다도 훨씬 더 있습니다. 탁월하네?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제가 학생에게 배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로. 정말 독특하다고 해야 하나?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쵸. 제가 배워요. 예. 저의 세계도 좁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맞아요.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 자체도 하나의 흥미 아닙니까? 아까 교수자의 역할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예, 최대한 예. 배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느껴요. 오히려 제가 같이 이 학생들이랑 배우는 네네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쵸. 아레테 고정 예, 감독이 그 교수라고 해서 이게 뭐 인도해주는 역할을 가끔 하지만 저 역시도 배우고 또 학생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예. 저도 그 배움이 아마 어쩌면은 가장 큰 배움이 아닐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 책을 읽고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배움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교수님 발표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었나요? 흥미로웠던 점에? 발표요? 예, 교수님 느끼기 흥미있었던 부분. 발표는 예. 발표가 너무 어색했다. 너무 힘들었다. 예. 발표를 안 해본,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토론은 찬반 토론만 해봤는데, 저도 그 얘기 있었어요. 찬반 토론만 해봤는데, 이렇게 모두가 다 각자의 답을 내는 토론은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 토론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 학창 네. 시절에 토론을 하면, 그쵸. 찬반으로만 네, 하잖아요. 네, 디베이트식으로.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찬반만 있을 있어서 수는 우리가 없죠. 뭐 다 답이 변호사 예, 되는 건 맞죠. 아니니까. 갈라지는 네.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죠? 그래서 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네. 이런 토론은 처음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수업이 가지는 강점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보면은 다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깨우칠수록 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그쵸.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알려주는 게 아닌가. 네. 가르치는 건 아니고. 맞아. 네. 저도 그 발표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수업에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실패해도 되는 수업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무조건 실패해도 된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이 수업은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어지는데 상관없다. 근데 15주가 지나고 나면 성장해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같이 뭐 서로 옆에 친구와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토론 의견을 내면서도 내 의견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사실 스스로 검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특히 우리들은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서는 망가지거나 실패해도 되니까 대신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성장한 채로 나아가야 된다. 이건 참 많이 하는데 발표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게 1학년 학생이었어요. 네. 1학년 학생이었는데 자기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업을 들으니까 얼마나 좀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발표를 처음에는 굉장히 쭈삣쭈삣 사실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갈수록 발표를 제가 보기도 나아지는 거 느껴지고 선배들이 보기에도 이제 좋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칭찬도 해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잘하네 이제. 근데 그게 마지막 그게 적어놓은 그 글 쓰기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발표가 너무 두려웠었는데 이제 다음 학기 수업부터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너무 뿌듯하시겠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개인의 성장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한 학기 동안은 우리 이 구성원 내에서는 어떤 친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망가지더라도 우리는 같이 다 봐주자. 그리고 응원해주자. 그렇지만 그 친구가 그게 나가 될 수도 있고 실수하는 친구가 너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한 학기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을 거고 그러면 다음 학기 학교 생활이 굉장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걔가 그걸 보여준 거였어요.
너무 좋다. 저도 예. 다음 학기에 꼭 그 말을 해주려고요. 그렇죠. 해줘야겠어요. 예, 예. 우리의 한 학기의 목표는 성장이다. 저도 그래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한 어, 학기 목표는 진짜 성장이고 너무, 사실 저는 학생들이 발표할 때 하거나 뭐 발표 음. 준비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눈높이에 좀 안 맞게 해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 나무라지는 않고 대신에 피드백에서는 이제 얘기는 하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실수하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인데 다음에는 여기서 잘하면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다른 수업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번 좀 개선해봐봐 하면 또 친구들은 잘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 믿어주는 만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점이 한 더 있어요. 우리 독서노트 왜 네, 경진대 네, 하잖아요. 네. 뿌듯하게도 데미안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번 학기에도 그랬는데 한 친구가 1학년 음.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연구실 앞에 쭈삣쭈삣 서 있는 거 약속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 이게 웬일이니? 지금 나하고 약속 안 했으면 갔다 갔으면 나 못 만날 뻔했다. 제가 회의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한 개 탁 내미는 거예요. 베지밀과 뭐였지? 베지밀. 예, 사가지고 왔어요. 왜 이걸 왜 사와? 그러니까 독서노트 경진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상금을 받았대요. 그 감사의 그 감사의 마음으로. 너무 귀엽고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사왔다는 것도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리고 뭘 드려야 되지 고민해서 베지밀을 사온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우유 안 마시는 거 알고. 오. 아직 그 말을 한 건 아닌데 애가 잘 알아챘던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왔는데 되게 좀 감동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친구가 그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1학년이지만 장려상을 받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무엇을 하나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큰 거였습니다. 너무 훈훈한 이야기네요. 저도 이제 김지영 교수님 수업을 하루지만 생각을 했을 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냐면 교수님이 계속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때가 데미안 수업의 첫 토론 날이었거든요. 맞았어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좀 쭈삣쭈삣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서 동아리나 독서 모임, 토론 모임을 좀 자주 나가는 편이라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상태면 30분 내내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 보는 사이지만 살짝 나댔거든요. 아까 인도해 주셨다고 하더니. 토론할 때 살짝 나대는 편인데 처음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인원도 너무 많고 나는 청년생인데 해도 되느냐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계속 실수를 된다니까 정말 그 3세들이 삐약삐약거리는 것처럼 하나씩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게 제가 그때는 선배였으니까 너무 선배로서 약간 기특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어떤 토론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청강을 끝내고 나가면서 이 수업을 꼭 들으라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 경남대에 저희 후배가 남아있다면 쫓아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그 듭니다. 학생들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상대적으로 진짜 좀 큰 편인데 맞아요. 그 말을 제가 직접 해주니까 실제로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교수님이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는 그 말이 되게 오히려 위안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정말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걸 알더라고요. 아는데 맞아요.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웃으면서 넘겨주니까 그 다음엔 스스로도 나아지는 모습도 맞아요.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든 이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뭔가 성공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문화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통해서 실패가 꼭 나쁘진 않고 그리고 실수가 나쁘진 않고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사실 수업 책도 중요하고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대학이 아닌가. 그렇죠. 네, 사회에 나가서 사실 실패하게 되면 맞아, 그때는 이제는 너무 데미지가 클 수 있지만 네. 여기서는 그렇진 않으니까 네. 학교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상을 이제 경남대 학생들이 보게 되면 이제 다음 학기부터 대미안 수강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미래 수강생들을 위한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하고 교수님도 한마디 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예, 예. 저는 이제 미래 수강생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경남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냥 한마디 하는 거, 물론 책에 대한 주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대미안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책을 읽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건 너무나 시시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시시하고 진부한 얘기들이 저는 가끔 진리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참석하는 분들은 책을 정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 그건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뭐 공동탐구 활동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자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으로 얘기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이제 수업과 상관없이, 수업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역량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책을 읽어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읽어내느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태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고요. 사실 지식과 기술과 뭐 태도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올 때의 태도, 그리고 책을 대할 때의 태도, 그리고 그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을 대할 때의 태도, 그 태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건전하고 올바르다면 그 수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식은 사실은 지금 이 수업에서 얻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술적인 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로봇도 대신해 줄 수 있는데 태도는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왔을 때의 어떤 나의 마음가짐, 이게 교양이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 되지 않겠냐. 전공은 나한테 중요한 수업, 교양은 가벼운 수업, 그게 아니고 교양을 대할 때도 전공처럼 정말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한 학기 동안 전공에 못지않은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꼰대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책에 대한, 수업에 대한 그런 태도를,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수업을 수강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저희가 되게 빨리 움직이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바빠서 시간을 좀처럼 내기가 어려워요.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SNS 한번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체크하고 웹툰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사회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뭐 이제 뭐 릴스나 이런 거 보는 거죠. 애들 재워놓고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면서 짧은 호흡에 다양한 컨텐츠를 보려고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보가 과잉된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짧은 것들, 요약된 걸 봐야지, 결말 포함한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독서는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아요. 독서는 오히려 긴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견뎌낸 사람만, 긴 호흡을 이겨낸 사람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요즘 세상에 있어서 아주 드물고, 그쵸? 많이 권장되지 않지만 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독서인 것 같아요. 명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런 사회에서 명상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인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다른 세계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책 한 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가볼 수 있고 거기에 푹 빠져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독서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남대학교에서 이 아레테 고전 강도 강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반겼어요. 저도 정말 너무 필요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을 배워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셔서 아레테 도장 깨기라고 하셔서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고 이러는 학생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해서 독서에 취미를 붙여가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책 읽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뭐 여러분들이 바로 책의 다음 책을 안 읽으셔도 돼요. 뭐 30대가 되어서든 뭐 50대가 되어서든 어느 날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책에 정말 깊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 수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하시면서 즐거운 일도 너무 많고 꼭 들어야 할 수업도 너무 많을 텐데 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어떤 아주 소중한 어떤 무언가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고전 중에서도 저희 책 데미안은 아주 짧다는 거 그리고 읽기 어렵지 않다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언젠가 수업 시간에 뵙게 되면 너무 반가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아레테 고전 강도 대미안 수업을 위해 교수님들과 여러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아레테 고전 강도 수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